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거절하지 못해서 자꾸만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마치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이것저것 건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너무 열려있고 너무 약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중심을 잃지 않고 거절해야 할 때는 명확하게 거절하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냅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두른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적 공격이나 조종에서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힘입니다. 칼 융은 평생에 걸쳐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면서 이런 심리적 힘의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융의 지혜를 통해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우선하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오해하십니다. 자기를 우선한다는 것이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냐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만 생각하라는 말이냐고요? 그런데 칼 융이 말한 자기 우선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융은 우리 내면에 진정한 자기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이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고유한 정신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만들어내느라 정작 내 안의 진짜 목소리는 묻혀버리는 거죠.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보이는 가면 같은 것이죠. 물론 이 가면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가면과 진짜 나를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 생깁니다.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 이제는 가면이 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승인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이 그 가면을 좋아해줘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를 우선한다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시선보다 내 안의 진정한 목소리를 먼저 듣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든 그쪽으로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안의 중심과 연결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우선하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요. 누가 쉽게 흔들리고 누가 중심을 지키는지를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이거는 권력의 역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윤근 관계에서의 심리적 역동을 깊이 연구했는데요. 그가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만큼 그 사람이 우리를 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이지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인정을 구하고 여러분의 기분을 맞추려 하고 절대 거절하지 못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처음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경계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뭘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고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거절하고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긴다면요. 그 사람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힘의 원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덜 필요로 할수록 그들은 우리를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우선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이건 조종이나 계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 심리의 작동 방식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우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윤기 가장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탐구하는데 평생을 바쳤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특정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왜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는지, 왜 거절하지 못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반응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패턴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그림자가 건드려진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한 박자 쉬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융은 그림자 작업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 이기적인 면, 약한 면, 화가 나는 면들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억압하고 숨기려 합니다. 착한 사람으로만 보이려 하고, 강한 사람으로만 보이려 하고, 완벽한 사람으로만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뒤에서 조종한다고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절대 화를 내지 않는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가 나는 감정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화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수동공격적인 행동으로, 신체적 증상으로, 갑작스러운 폭발로요. 우리가 우리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우선하는 두 번째 방법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경계란 자기와 타자를 구분하는 심리적 선입니다. 건강한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에 쉽게 침범당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경계를 긋는 것을 종종 냉정하다거나 이기적이라고 여깁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인데 뭐가 내 것이 있어. 친구인데 그런 것까지 따져? 이런 식의 생각이 깔려 있죠. 하지만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융은 명확히 했습니다. 각자의 심리적 공간이 존중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떠안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책임을 대신해 줄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요.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내 감정은 내 책임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내 선택은 내가 하고 그 결과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나쁜 사람으로 보일 거야. 그래서 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하고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쌓이고 결국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경계가 있는 사람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구나.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선택뿐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죄책감이 들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진정한 자기가 되려면 이런 불편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더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계가 진실한 기반 위에 서게 되니까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적 독립입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할 때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존이란 뭘까요? 내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내가 가치 있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믿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정감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신경 쓰게 됩니다. 이건 정말 힘든 삶의 방식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감정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독립적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랑이 필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오니까요. 감정적 독립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 충족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 사랑, 가치감, 안전감.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내면에서 나와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와의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는 투사를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투사란 우리 내면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상화할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이상적인 이미지를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투사를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할 때도 종종 우리 내면의 그림자를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투사를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실제 그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내면이 반영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관계에서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이런 외부의 기준들이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쓰면서 정작 나는 뭘 원하는지, 내게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놓쳐버립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심리적 패턴과 상징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문화와 사회를 통해 전달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집단적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고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성공해도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공이 아니니까요.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정의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사회가 어떤 기대를 하든 나는 내 기준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거니까요.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개인이 되는 것, 집단 속에 묻혀있던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진짜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부 벗어던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목소리를 듣느라 내면의 목소리를 잊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서서히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내면의 목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목소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현재 갇혀있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트라우마,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늘 불안해하며 상대방이 떠날까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지배하는 거죠. 융은 이것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적으로 충전된 심리적 패턴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가 특정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거죠. 과거를 치유한다는 것은 이런 콤플렉스들을 의식화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융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과거의 고통을 직면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과거의 포로로 남게 됩니다. 어떻게 과거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조차 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과거를 드러내는 것을 약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죠.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둘째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느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지금 느껴주는 거예요. 슬픔, 분노, 두려움, 외로움. 이런 감정들을 안전한 공간에서 느끼고 표현할 때 비로소 그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셋째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이것은 용서와도 연결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현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현재를 놓치나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곤 합니다. 융이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의식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삶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느끼고, 더 명확하게 보고, 더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에 집중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미래를 위해 지금은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죠. 물론 계획과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의 삶 자체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융은 삶의 의미는 미래의 어느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의식할 때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둘째는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감각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셋째는 하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완전히 몰입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신뢰를 키우는 것입니다.
융은 자기 신뢰가 심리적 건강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신뢰란 내가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자기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이거 해도 될까요? 이게 맞을까요? 나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의 확신을 얻어야만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진정한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은 내면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니까요. 융은 우리가 자기 신뢰를 키우려면 우선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경험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나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이 자기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기 신뢰는 또한 자기 수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강점도 약점도 빛도 그림자도 모두 나의 일부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어떤 부분을 거부하면 우리는 분열됩니다. 한쪽으로는 완벽해 보이려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자기 비판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 신뢰가 생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어. 나는 실수도 하지만 배울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자기 신뢰가 우리를 손댈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승인에 의존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니까요. 8번째 원칙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무언가를 의미하기를 원합니다. 의미가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융은 인생의 중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의 위기를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외부의 목표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의 진짜 의미는 뭘까?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융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지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니까요.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융은 의미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자기,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적 작업이 의미를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와 사랑이 의미를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와 기여가 의미를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의미를 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의미는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융이 말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넘어설 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 때 삶은 좁고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보다 큰 무언가와 연결될 때, 나를 넘어서는 무언가에 기여할 때 삶은 확장되고 깊어집니다. 9번째는 진정성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융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란 가면을 벗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학습받았습니다. 착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이런 조건화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정성을 산다는 것은 이런 조건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느끼는 것을 느끼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원하고, 내가 정말로 믿는 것을 믿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요. 융은 진정성이 개성화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기를 희생하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을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을 벗을 때 우리는 취약해지니까요. 사람들이 진짜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나로 거부당하는 것이 가짜 나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낫다고요. 왜냐하면 진짜 나로 사는 것만이 진정한 삶이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진정성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이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관계입니다. 10번째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은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더라도요. 왜냐하면 변화는 불확실성을 의미하니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삶을 거부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도 있고 우리 내면의 변화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변화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든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융은 특히 위기의 순간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상실을 경험할 때, 이런 순간들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변화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 더 깊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 경험을 의미 있게 통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고통을 겪는 것만으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에 통합할 때 비로소 성장이 일어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집착합니다. 관계, 지위, 소유물, 심지어 우리의 정체성에도요.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너무 집착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진정한 자유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 깊이 경토놈하되 그것을 꽉 쥐지 않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바람처럼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11번째 원칙은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 작업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림자와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부인하고 억압한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우리의 이기심, 질투, 분노, 욕망, 두려움, 약함.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다고요. 우리가 한쪽만 인정하려 하면 다른 쪽은 더 강해집니다. 그림자와 화해한다는 것은 우리 안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화날 수 있어. 나도 이기적일 수 있어. 나도 질투할 수 있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그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이란 그림자를 없애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제 그 분노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억압하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폭발시키지도 않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림자 작업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칠수록 우리는 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림자를 인정할수록 우리는 더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어둠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전체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직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윤근 심리 유형론을 만들면서 4가지 심리 기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 중에서 직관은 우리 문화에서 가장 무시되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합니다. 데이터, 증거, 이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하지만 윤근 직관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직관은 우리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무의식은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관을 통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이건 아니라는 느낌,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는 느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죠. 융은 이런 직관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직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이나 편견이 직관인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직관은 고유한 내면의 알매서 나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확고합니다.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직관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의 느낌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직관을 따라가 보세요. 그것이 맞았는지 아닌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진짜 직관과 가짜 직관을 구분하는 법을 배웁니다. 융근 개성화된 사람은 사고와 직관, 감정과 감각이 모두 균형을 이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능만 발달시키면 우리는 불균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기능을 발달시키면 우리는 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직관을 신뢰하는 것은 이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13번째는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본질적으로 고독한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우리는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연결은 우리가 홀로 설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하고 그것을 피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려 합니다. SNS, 메시지, 전화. 조용한 순간이 생기면 즉시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독을 피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만날 기회를 놓친다고요.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음과 자극이 없는 고요한 공간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피했던 것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과하면 고독은 선물이 됩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우리 자신과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풍경을 탐험합니다. 우리는 창조적이 됩니다. 융 자신도 정기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볼링겐이라는 곳에 탑을 지어 그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고독의 시간이 자신의 가장 깊은 통찰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고독은 또한 우리를 더 깊은 차원과 연결시킵니다.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더 큰 정신과 연결되는 거죠. 고독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14번째는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 삶의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융은 우리가 희생자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희생자 의식이란 내 삶이 이런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운명 때문이야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외부를 탓하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기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선택, 내 행동, 내 태도가 내 삶을 만듭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엄청난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 우리가 우리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 자기 책임은 또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만듭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려 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그들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각자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 수 없고 그들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해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 책임진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15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사랑과 연결입니다.
융의 개성화가 자기중심적인 과정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융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유에서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사랑은 사실 필요입니다. 나는 네가 필요해.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것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지만 너와 함께 있기를 선택해.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융은 또한 사랑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성화되면서 우리는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모든 것과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심리적 바탕. 우리가 이 차원과 접촉할 때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연결은 또한 의미를 줍니다. 융은 인간이 관계를 통해 가장 깊은 의미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무언가에 진정으로 헌신할 때, 우리가 우리보다 큰 것의 일부가 될 때, 우리 삶은 의미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개인이 될 때, 우리는 동시에 전체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이 15가지 원칙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따라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융이 말했듯이 개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하면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답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우선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감정적으로 독립하고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고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에 머물고 자기를 신뢰하고 의미를 찾고 진정성을 살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림자와 화해하고 직관을 신뢰하고 고독을 받아들이고 자기 책임을 지고 사랑하고 연결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심리적 힘입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이 되는 것, 이것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확함이 우리를 손댈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내면의 힘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더 존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신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뀌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바뀌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요. 물론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융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위기와 어두운 밤의 시간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무의식을 탐험하면서 때로는 미쳐버릴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통과했고 그 경험에서 엄청난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변화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홀로 서는 것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과한 저편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는 자유, 자기 자신으로 사는 자유. 이것이 바로 융기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의 심리학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더 온전하게, 더 진실하게, 더 자유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집단과 조화를 중시합니다. 개인보다 관계를, 자기 주장보다 배려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것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양보하고,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다른 사람을 신경 씁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됩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균형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도 중요합니다. 조화도 중요하지만 진정성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지킬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울림을 느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기억한 것입니다. 융은 진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만 그 목소리가 다른 소음들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처음에는 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귀 기울이세요. 서서히 그 목소리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한 가지 결정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세요. 한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세요. 한번 여러분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윤기 말했듯이 우리 각자는 고유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재능, 관점,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그것을 세상에 내보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일 때, 여러분은 세상에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됨으로써 전체에 기여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색깔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융은 인류의 진화가 개인의 개성화를 통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더 의식적이 되고, 더 온전해지고,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전체 인류의 의식이 상승합니다. 이것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거절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표현하는 것,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주변의 세상도 변합니다.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그것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완전하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융기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온전히, 진실하게, 용감하게.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용감하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길을 잃고 방향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도 여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융의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침내 여러분 자신의 중심에 도달할 때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삶,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의미, 모든 것이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은 여러분이 찾던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었다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